자,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는요, 여야 모두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지역에 집결해서 막판 총력 유세를 펼쳤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청계광장에서, 그리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용산역 앞에서 유세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치열했던 선거 전의 마지막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짧게 엮어봤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김은혜는 여러분들 앞에 인사합니다. 저 스스로 불편해지겠습니다. 저 스스로 감사받고 저 스스로 견제받는 권력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용산 역전이죠. 용산 역전입니다. 송영길 역전입니다. 이겨봅시다. 정말 3월 9일 밤에 그 눈물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더도 말고 0.73%로 이깁시다.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고 5년 만에 어렵게 찾아온 정권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화이팅! 대한민국도 약자와의 동행, 복지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이끌겠습니다. 저세운 일할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사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오세훈! 자, 본격적인 선거전이 막 오르고 여야 모두 치열한 유세 열전을 펼쳐왔었는데요.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앞부분에 나왔던 두 후보의 울컥 눈물 장면이 굉장히 강하게 뇌리에 남습니다. 먼저 김동연 후보의 한 표가 간절합니다의 저 눈물 굉장히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뭔가 정치 교체라는 본인이 이제 화두가 명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대선을 나왔을 때도 나는 새로운 정치 교체, 새 물결을 일으키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현실 정치에 뛰어들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나 문제가 많구나. 그리고 특히 이제 상대 후보와 경쟁 과정에서 뭔가 인물 경쟁이 좀 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상대 후보가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네. 그리고 또 본인에 대한 네거티브가 제기되면서 정말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본인의 진심과 그리고 결기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네. 상당히 마지막에 정말 간절하게 사실 후보가 마지막 날 국회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네.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하는 장면은 굉장히 좀 낯선 장면이었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김동연 후보가 처음 도전하는 어떤 정치 입문하면서 좀 정치를 개혁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 구호도 변화의 바람 경기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일 잘하는 김동연에서 아마 상당히 선거 과정에서 네. 본인의 이런 것들을 어제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좀 토로한 것 같습니다. 김동연 후보의 눈물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이 김은혜 후보, 분당갑에서 이 두 후보가 워낙 지금 뜨겁게 맞붙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만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둘이 같이 울은 모습이 기억나요. 오세훈 후보가 지지 유세 갔다가 이 지지를 호소하니까 두 후보가 같이 울었잖아요, 그날. 네, 저는 이번 선거에 여러 후보들이 참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네. 가장 열심히 뛰는 후보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하면 김은혜 후보를 선택하고 네. 싶은데요. 마지막에 무박 5일 유세라고 해서 이제 잠을 자지 않고 차에서 쪽잠 자면서 네. 심야 일정까지 계속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김은혜 후보는 이 국회의원직을 포기하고 결코 쉽지 않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온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는 어떤 책임감이나 무게감이 결코 간단치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새정치라는 게 그동안 정치 안 했던 사람이 한다고 해서 다 새정치는 아닌 것 같아요.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자리 채널A에서 아마 황순욱 앵커 질문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재명의 이 대장동 사업이 최대 치적이라는데 동그라미를 드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무슨 새정치입니까? 그게 인물이 새롭다고 해서 새정치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또는 도민들에게 줄 수 있느냐가 새정치의 기준이라고 본다면 김은혜 후보가 지난 선거 기간 동안 경기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새정치에 가깝지 않나. 그리고 두 후보 다 이번 선거의 정치적 명운이 아주 크게 걸려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감정이 좀 북받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저는 여기서 공평하게 네. 여야 후보 다 선거 끝날 때 눈물 보이는 유세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울고 싶은 건 국민들이기 때문에 네. 더 잘하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얘기에 대해서는 김혜원 대변인님이 한번 또 입장을 보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 단장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들 대장동 관련해서요. 글쎄요, 그때 그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채널 A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글쎄 채널 A가 뭐 자막을 제가 드렸던 네. 신문십답 질문 중에 네, 이 포함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질문을 했죠. 예, 그래서 당군 예의 최대 치적이라고 그렇게 답변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러니까- 그거를 음, 네, 이제 김은혜 후보 쪽에서 네. 김동연 후보가 발언하지 않은 네. 거를 사실과 다르게 계속 발언했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걸 다시 김동연 후보 측에서는 아니라고 정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그거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면 예를 들어서 뭐 경기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고 해서 경기맘이 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식은 뭐 굉장히 미국 중학교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거를 문제 제기를 했더니 또 역공을 해서 그러면 김동연 후보 아들은 또 뭐 어쩐 저쩐 이런 네. 식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슬아슬합니다.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자, 아까 이 두 분 다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송 진행을 제가 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실대로 제가 기억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은 모든 후보들에게 똑같이 신문십답 OX로 드렸던 질문이고요. 제가 기억하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대장동 사업으로 환수한 액수가 단군 이래 최대 액수였다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 동의하느냐? 제가 그렇게 여쭤봤고 그때 이제 김동연 후보가 O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30초 정도 또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뉴스에일 라이브 다시 보기로 찾아보시면은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기억을 더듬어서 제가 있는 그대로 확실하게 사실 그대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각 당에서 강조하는 메시지도 많이 다르죠.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의 완성을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은 국정 운영 균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지도부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절대로 안심할 수도 없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대선이 정권 교체의 전반전이라면 지방선거는 정권 교체의 후반전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여 정권 교체를 완성합시다. 윤석열 정권은 오만과 불통, 독선의 국정 운영으로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검찰이 통치하는 폭력적인 국민 억압의 시대로 퇴행하느냐, 균형 잡힌 국민 주권의 시대로 나아가느냐에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양당 지도부의 발언, 선거 내내 각 당에서 강조하면서 격돌했던 그런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전략이에요. 네. 여당은 늘 국정 안정론, 네. 야당은 견제론. 제가 볼 때는 둘 다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국정 안정론을 들고 나오기에도 별로 사실 그 국정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안정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많은 그림을 보여줄 때고,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이 견제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주 와닿지 않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민주당은 국회에서 압도적인 그 다수를 통해서 계속 힘자랑해 왔잖아요. 네. 검수한박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현재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호가 지금 1번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마치 지금 힘이 없고 이렇게 불쌍한 정당인 것처럼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약자 코스프레처럼 좀 느껴져가지고 저는 전통적인 여당의 안정론 또 야당의 견제론이 좀 뭔가 와닿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네.
지역의 이슈 또 지역의 인물 이런 게 중요하겠죠. 네. 다만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는 이렇습니다만은 지역에서는 사실 아직까지도 민주당이 압도적인 우세잖아요. 네. 자치단체장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견제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오히려 민주당을 견제하는 게 맞죠. 네. 균형을 이루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지금 김 의원님 말 들어보면 둘 다 좀 와닿지가 않는다 그래요. 이게 아마 대선 끝난 직후에 이제 석 달도 안 돼서 치러지는 선거이다 보니까 여야가 뭘 한 게 없어요, 아직. 뭘 한 게 없어서 심판할 것도 없고 뭐 견제할 것도 없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그래도 민주당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고 또 민주당은 여기에 맞서서 이제 인물론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거는 본래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어떤 실정이 있거나 반성이나 가오가 있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권 심판론 또는 정권에 대한 지지를 이제 호소하기 마련이었는데 이번에는 워낙 기간 격차가 짧다 보니까 견제론이 나오지만 도대체 국민들이 뭘 견제해야 되는지 양 당에서 좀 헷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수당인 민주당을 견제해야 되느냐 두 가지 지금 목적이 이제 충돌되는 선거라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은 견제론보단 인물론, 특히 지방선거는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색에 맞는 정책 토론을 한다거나 지역과 관련된 어떤 공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민심을 다가가서 어떤 정책을 펼쳐질지 그런 토론들을 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사실은 정책에 대한 토론이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굴 견제하는 것보다 내가 경기도에서 어떤 정책을 하겠다, 내가 제주도에서 어떻게 하겠다, 중앙정부와 어떤 그 큰 그림으로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좀 토론이 부족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의 인물에 대한 어떤 능력, 평가, 성격이 좀 강한 선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뜨겁게 맞붙은 경기도지사 선거. 이 두 후보 모두 눈물로 한 표를 호소했던 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